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자, 우리 박현경 기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좀 밝은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네, 여기 댓글에 그런 게 올라와 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일어나서 환영 안 했는데 한 분은 짜증을 내시고 계신데 저 안 일어났으니까 짜증 내지 마시고요. 자, 요즘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성인이 됐어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 소송까지 진행이 돼서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함께 살던 부모와 성인 자녀가 이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 겁니까? 네, 뉴욕에 사는 한 부부와 30살 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독립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제 부모 집에 얹혀 산 거죠.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좀 독립이 빠른 편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통 대학을 이제 집에서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하거나 또는 뭐 룸메이트과 함께 집을 얻어서 살면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쭉 그냥 자연스럽게 독립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거의 10대 후반부터 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20대 중후반이 돼서도 만약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조금 늦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30살이 될 때까지 이제 부모 집에 얹혀 살자 이 마크 로돈토 부부는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됐다라며 이 30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이 같은 이유로 부모가 아들을 소송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리가 되지만 이게요 판결 결과가 참 더 재밌어요. 네. 부모가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네. 부모와 아들, 아들과 부모 양측 모두 승소를 하기 위해서 정말 팽팽한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는 아들을 집에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은 조금이라도 더 집에 머물기 위해서 이제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제기한 소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집에서 독립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쫓아낼 거니까 저항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아들은요. 아직까지는 독립할 준비가 안 됐다. 네. 아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계속 집에 머물렀는데요. 이 아들은 또 법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네, 특히 네. 세입자 퇴거 조치 법까지 동원을 했는데요. 네. 이 세입자 퇴거 조치하려면 보통 6개월의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6개월의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에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 부부가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일정 이사 비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들의 독립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주 법원의 도널드 그린우드 판사 이 정도면 충분한 사정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아들 퇴거 권한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을 안 하면은 다들 루저라 그랬는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말이죠. 아유 너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그러면은 네. 아유 뭐 대대는 무슨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루저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참. 근데 이 부모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한 것 자체도 이제 화제였지만은 이 소송으로 간 자체가 좀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니냐. 이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데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부모는 아들의 독립을 강력하게 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정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모로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몇 차례 이제 뭐 말을 했을 것이고 또 아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을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3월 30일까지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줬고 또 1,100달러에 달하는 이사 비용까지 제공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들은 전혀 나갈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는 어떤 조짐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집을 나가게 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명심해라.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보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네. 부모가 결국 승소하자 이 아들은 좀 당황해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법원 판결이 황당하다면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참, 예. 그동안은 한 번도 있어왔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판례 자체도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앞서 미국에서 뭐 20대 초중반에 독립하지 않으면 좀 늦은 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소송을 당한 아들처럼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그런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2016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5명 중 1명꼴은 이 부모, 조부모 또는 이제 뭐 자녀, 손주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네. 인구 수로 따지면 6,060만여 명에 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네요. 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4,240만여 명, 또 1980년 2,750만여 명에서 대폭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했다가 요즘 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부메랑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족들이 많다면서요? 네, 부메랑 자녀들도 늘고 어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립을 했다가 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부모 9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성인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아울러서 지난 10년간 육아 비용이 50%나 증가하면서 손주,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까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저희가 세대별로 좀 분류를 해볼 텐데 밀레니얼 세대로 좀 따져본다면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밀레니얼 세대는 10명 중 1명꼴에 달합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닷컴에 따르면요, 대학 졸업 후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전국 평균 10.8%,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 이상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지역별로 보면요, 부모 도움을 많이 받는 지역은 콜로라도주 덴버,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밀레니얼 세대 14.5%가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뉴욕이 13.6%, 애틀란타 12.3%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LA의 경우에는 12%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을 받지 않고 사실 생활 유지가 안 되기도 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렌트비가 3,400달러 정도에 달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뭐 사노세 이 북가주 지역에서는 11.6%가 부모의 지원으로 렌트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렌트비를 사실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분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는 18살에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버님이 300불과 그레이 하운드 버스 티켓만 주셨는데 라고 얘기를 이렇게 저 댓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